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특수체육론의 첫 번째 테마에 해당되는 특수체육의 의미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체육과 장애, 특수체육의 의미.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수체육에서 특수는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미한다. 장애인은 당연한 거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것은 학습장애와 같이 장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상자까지도 특수체육의 대상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즉 학습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내에서 특수체육은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동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는 현장 중심의 학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내용을 한번 보죠. 특수체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문제에 나왔어요. 일반적인 특수체육의 대상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그 대상은 신체 활동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장애뿐만이 아니라 건강장애자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장애, 예를 들면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의료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 스포츠 시 공평하고 대등한 경쟁을 위해 장애 유형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공평과 대등한 경쟁이 장애 유형을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충분히 공평하고 대등한 경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의 구분이 매우 필요하죠. 세 번째, 경쟁 스포츠에 참여가 가능한 장애 유형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청각 이런 형태의 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쭉 내려와 보죠. 여기 보시면 올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 등의 지식을 겸비하고 해당 자격 종목과 관련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체육 혹은 생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체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치료적 개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내려와 보시면 다음에 이렇게 WHO 장애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1년에 장애의 정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심화 포인트에 보시면 1980년의 장애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의 장애의 정의가 어떠한 연유로 2001년에 이러한 내용으로 변화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80년대는 뭐예요? 장애는 세계 차원 손상 장애 핸디캡으로 분류를 했죠. 그런데 2001년에 와서 세계 차원 손상 장애 핸디캡으로 분류한 용어를 손상은 신체 기능과 구조로, 장애는 활동의 제한으로, 핸디캡은 참여의 제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정적인 용어 사용을 규제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 의미는 부정적인 용어 사용을 규제함이라는 이런 이유를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손상장애 핸디캡을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첫 번째,
과학적, 임상적, 행정적 및 사회적 정책의 다양한 차원에서 모든 장애의 평가와 측정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평가와 측정의 기초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즉 정보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과 그 사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 결과로 초래된 다차원적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상호작용. 자, 여기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적 장애와 어떤 상황적 맥락, 뭐예요? 환경, 그리고 개인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황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와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의 생활 상황과 환경적 영향의 배경 내에서 사람들의 건강 특성을 분류한다. 그렇죠? 개인의 생활 상황, 그리고 항상 환경적 영향, 그렇죠?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건강 특성과 배경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 여기도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상호작용이 장애를 초래하므로 개인을 손상, 활동 제한 또는 참여 제약 대상으로 축소하거나 특정지어서는 안 된다. 자, 기존의 질병 및 장애 분류 기준이 뭐예요? 단순하게 의료상의 진단과 상황,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구조라든지 기능적 결함을 의미하는 어떤 장애에만 의존을 하고요. 개개인의 기능적인 생활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장애가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에 어느 정도 제한을 미치는지에까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국제장애인 스포츠 대회의 비교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자, 패럴림픽, 스페셜 올림픽, 템플림픽 이런 부분들의 자격 조건, 어떤 장애인에 해당되는 그 대상이 어떤 형태의 장애인가의 그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쭉 내려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특수체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체육의 정의. 자, 특수체육. 체육의 하위 분야로 장애가 있거나 신체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심동적 문제, 즉 심동적 문제는 뭐죠? 심동적 문제, 운동 기술과 패턴, 그리고 뭐 체력, 그리고 여가 활동에 필요한 기술,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을 의미를 한다. 그렇죠? 특수체육의 정의입니다. 특히 심동적 문제,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번 독특한 요구. 독특한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각각 장애의 특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별화 프로그램이다. 계획된 개별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개별화, 그렇죠. 각각 장애의 특성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별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체적 능력의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한 스포츠를 경험, 그리고 신체 교정, 훈련, 치료 등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계획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체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정, 훈련, 어떤 치료적인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형성이 된다.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네 번째, 장애인을 독특한 요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 심동적인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그렇죠. 여기서도 심동적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쭉 내려가시면 특수체육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그죠? 장애이기 때문에 평생 교육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 기초 위에서 제공되어야 됩니다.
어떤 법률이 있죠? 장애인 교육법, 특수교육법 이러한 법률적 기초 위에서 제공이 됩니다. 세 번째, 장애 학생의 요구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통해 그렇죠. 항상 평가를 통해서 측정과 평가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평균 이하 혹은 정상과 다른 심동적 특성을 보이는 학습자 위주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문화의 일부로 인식이 돼야 된다. 이건 어떤 것이죠? 누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부로 인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일곱 번째, 책무성을 가진다. 책무성. 자, 이런 것들이 좀 용어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책무성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상태이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리는 과정이 책무성에 해당이 됩니다. 8번, 장애의 정도와 관련 없이 모든 학생이 체육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 목표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꽤 해년 요 부분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자, 교육 목표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자, 심동적 영역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 정의적 영역을 볼게요. 정의적 영역. 자, 일에 있어서의 주력과 인격, 양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로서, 자, 양심, 인격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넓은 범위로서 긍정적 자아, 사회적 능력 향상, 즐거움, 긴장 이완, 어떤 감정적 부분 이런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감정, 신념,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고요. 자, 심동적 영역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동 기술, 체력, 여가 활동에 필요한 기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지적 영역은 이해력, 적용, 분석력, 뭐 게임 행동, 놀이와 게임 행동, 인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적 영역은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 뭐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논리와 사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파워먼트 개념,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라는 게 뭐예요? 주체적인 이런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임파워먼트. 자, 그래서 이 임파워먼트는요, 장애인의 주도성, 혁신성, 창의성, 아까 말씀드린 주체적 체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권한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의존성을 줄이고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결성, 사회적 참여, 개인적 유능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요소, 일반적 특징에 대한 어떤 형태적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통합체육을 이야기해보죠. 통합체육은 자, 장애인들은 사회적 분위기, 탈시설화, 지역의 사회적 통합, 그리고 주류화.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으시죠? 이 주류화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장애 아동을 가능한 한 일반 아동의 생활 흐름에 포함시키는 것.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것이 주류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사회적 분위기, 탈시설화, 그렇죠. 장애인 일반인들과 같이 그 시설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탈시설화,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통합, 주류화 등 통합을 거쳐 현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관점에서는 통합사회, 교육적 관점에서는 통합교육, 체육 및 스포츠 관점에서는 통합체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합 관련 개념은 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통합교육식 주의할 점 한번 볼게요. 개인별 지도 후 전체 지도 시간을 설정해야 된다. 자, 요거 순서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도를 하고 개인별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도 후에 전체 지도 시간을 설정해야 되는 것,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실시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적 통합을 통한 수업을 실시할 때 용이하게, 그렇죠, 쉽게라는 거죠. 통합 수업을 할 때는 쉽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도의 흐름, 통합 형태와 관련한 사전 하부 후에, 그렇죠, 사전 하부 후에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통합체육의 장단점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통합교육에는 통합체육도 있고 다양한 통합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통합체육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장애 학생의 운동 수행 능력은 체육교육 환경에서 더 나은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체육교육 환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장애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식적인 문제, 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동, 그렇죠, 체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다른 부분들의 교육 환경보다 훨씬 더 능력 발휘가 더 좋게 발휘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장애 학생들은 모범적 역할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또한 장애 학생을 존중하는 방식을 습득하게 되고, 자, 장애 학생에게는 모범적 역할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애 학생을 존중하는 어떤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더 잘하고 싶다는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죠. 자, 단점을 볼게요. 단점에 있어서는 여기 통합 교육 환경에 속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통합 교육 환경에 그대로 그 환경에서 같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다 완숙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추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러한 문제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별적으로 섬세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통합교육 시 별도의 시설 및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고, 그렇죠, 당의 특성에 따라서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고 준비와 계획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사는, 그렇죠, 장애 학생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 학생들은 수행 능력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애 범주에 있다 할지라도 각각 다 나름의 특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은 대규모 수업보다 소규모 수업에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스포츠 통합의 연속체. 이 부분도 주로 문제에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 스포츠 뭐예요? 장애인이 비장애인 선수들과 동등한 자격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기를 의미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편의를 제공한 일반 스포츠. 장애인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제공하여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경기. 뭐 예를 들면 뭐 골프 경기를 한다면 장애인에게는 뭐 이렇게 카트 이렇게 전동차를 탈 수 있는, 그렇죠? 골프 경기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편의를 제공한 일반 스포츠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일반 스포츠와 장애인 스포츠. 이것은 뭐예요? 부분 통합 또는 완전 통합 스포츠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스포츠 및 장애인 스포츠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통합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장애인 스포츠 종목에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장애인 스포츠 종목에 비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것. 그래서 비장애인 선수가 장애인 스포츠 규칙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참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분리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 선수만 참가하는 스포츠 환경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선수만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장애인 스포츠 경기 단체가 주최하는 거의 모든 대회를 포함을 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장애인 교육법의 주요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출제하기 쉬운 내용들이죠. 그죠? 입학 거부 불가. 자, 어떤 학생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 비편견적 평가, 편견이 없어야 된다. 공정하게 장애 아동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별화된 적절한 교육. 각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구성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화된 적절한 공교육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자, 네 번째, 최소 제한 환경. 장애 아동은요, 가능한 한 비장애 아동과 함께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장애 아동의 일반 학교로의 통합을 촉진한다. 그렇죠. 분리해 놓는 것을 최소화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제한 환경. 그다음 다섯 번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안전장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안전장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부모와 학생의 참여. 장애 아동과 부모를 참여시켜서 교육 환경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미국 장애인 교육법의 주요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체육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중요한 것보다 체육이란 체력을 의미하고요. 또 뭐예요? 기본 운동 기술과, 여기서 기본 운동 기술은 뭐죠? 안전성, 이동성, 조작성 활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 운동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 운동 기술과 양식, 그리고 수중 활동, 무용, 그리고 게임, 스포츠 등의 기술의 발달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 체육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단순하게 체력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 기본 운동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중 활동, 무용, 게임, 스포츠 등의 기술 발달을 우리가 체육이란 부분들의 정의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은 특수체육, 적응, 움직임 교육, 운동 발달 등을 포함하는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